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외신계의 여신 네. 오해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급했나 보다. 외신계의 여신이? 여신이 뭡니까? 왜요? 외신계 여신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십니까? 뭐일 건 뭡니까? 그래. 여신계 외신. 오해진 소장님. 일단 라임도 맞잖아요. 에헤, 네. 참. 자, 오늘도 또 네. 재밌는 이야기. 네. 오늘은 뭘 배웁니까? 오늘은 이 두 분이 이 가수를 아셔야 조금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그 우리 제작진들 건 아마 모를 거다 거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음. 오아시스라는 밴드 아세요? 이봐. 들어는 봤습니다. 이따 치고. 들어는 봤다. 들어는 이따 봤다. 치고 이따 치고. 들어는 봤다. 오아시스. 뭐 오아시스. 뭔가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런 노래다. 딴따라다단 따다다다 이거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더 모르시겠나? 이따 치고. 이따 치고. 안 다치고. 유명한 밴드다. 이따 치고.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예. 이 지금 밴드인데 이제 네. 주요 인물이에요. 제가 오아시스가 90년대의 BTS 같은 네. 그 영국 밴드거든요. 아, 두 명이에요? 드럼도 하는 사람 있고 한 음. 제가 알기로는 4명인데요. 아, 네. 네, 여기 두 명이 형제예요. 예. 형제인데 내는 음반 족족 1위. 전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누린 밴드예요. 그래서 콘서트를 한번 하면 예. 거의 뭐 영국 인구의 한 4% 정도가 티켓 예매에 막 뛰어드는 90년대? 90년대?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그 밴드가 2009년에 해체를 했어요. 해체 이유는 이 두 형제가 맨날 엇갈리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 불화로 나네! 그러고서 그래 하지 마! 해체했어요? 해체를 했어요. 예. 근데 왼쪽이 이제 동생이고 오른쪽이 형인데 왼쪽이 참고로 이프로님이랑 동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15년 만에 재결합을 했거든요. 그 예. 소식을 알리면서 한 17회 정도에 걸친 콘서트로 영국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예. 콘서트는 내년 7월인데 음. 이 티켓팅 예매를 지난 8월 31일 토요일에 한 거예요. 예. 딱 한 날에.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이 전 세계 두루 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자 영국 가자 그래가지고 음. 광클을 합니다. 일발장전. 그래서 광클을 아시죠? 광클. 네. 알아요? 네.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게 네. 치열했어요. 네. 근데 그런 콘서트 티켓 예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했는데 저 한 번도 된 적이 어렵죠. 없어요. 뭐 국내 가수도 되게 어려워요. 예. 저도 재결합하는 제가 왕년에 팬이었던 가수 PC방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네.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경쟁자가 하물며 이 오아시스는 전 세계인들의 경쟁자. 근데 좌석이 100만 장이었어요. 예. 100만 장. 파는 티켓이 100만 장이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매진이 됩니다. 음. 근데 공식적으로 이 티켓을 파는 곳이 3곳 정도 있었는데 예. 그 중에 2곳은 시작하자마자 서버가 다운되고 많이 그래요, 요즘. 네, 그러면서 했는데 살아남은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티켓 마스터라고 하는 곳인데 네. 여기가 이제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 팀원? 티켓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티켓 있는 마스터. 곳이에요. 티켓 몬스터하고 되게 비슷하네. 티켓 마스터. 마스터. 티켓 마스터. 예.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티켓 구매 과정이 대략 이러했어요. 그러니까 티켓 마스터에 들어가서 뭐 본인 인증 받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예매가 시작이다. 예. 그러면 오픈 시간 전까지 그 웨이팅 룸이라는 대기실 같은 데 접속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글우글 기다리게 해요. 이렇게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대기실에 들어왔다. 이런 예.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돼요. 뭐 5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예. 하다가 이제 티켓 오픈 시간이 땡 하면 이제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번호를 줘요. 예. 번호를 줘서 이 순서대로 예매를 하는 건데 음. 문제는 자 번호를 받았는데 52만 번째. 앞에 52만 명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래서 보통 한 3시간, 5시간, 8시간 기다려서 예매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더니 당초에 안내가 됐던 티켓 가격, 그러니까 가장 일반 티켓 가격이 148파운드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26만 원 정도 스탠딩이. 그런데 그 가격이
이렇게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래 오피셜 플래티넘 티켓, 인디맨드 스탠딩 티켓 이게 일반 좌석이거든요. 예. 일반 좌석인데 이게 막 350파운드, 415파운드 이렇게 올라 있는 겁니다. 2배. 예, 오른쪽에 2배, 보면 3배. 제너럴 어드미션 여기 해가지고 스탠딩 티켓 가격이 지금 148.5파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가격이었어요. 안내돼 있던. 근데 앞에 거는 매진됐으니 요 비싼 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일까요? 그거가 이게 문제가 된 게 여기서 인디맨드 스탠딩 티켓이라는 여기 제가 네. 하고 있는 인디맨드. 인디맨드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인디맨드가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이 팬들이 티켓마스터한테 너네 양아치니? 이러면서 당일날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이 콘서트 티켓 가격이 무슨 이게 시가냐 여기가 지금 수산시장이냐 어떻게 이렇게 팔 수가 있어? 하고 난리를 쳤는데 예. 인디맨드는 말 그대로 이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야. 정해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2배, 3배로 딱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경매가. 그 경매가로 수요에 주겠다.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근데 이거 사실 사전 판매 티켓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전 판매를 신청하면 또 오아시스 초기 멤버 중에 드러머 이름은 하고 문제도 맞춰야 되고 신청자를 추첨해서 당첨된 사람만 몇 시간 전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먼저 구매한 사람들은 몇 배를 올려가지고 안표로 내놓고 그러니까 티켓이 막 장당 1,000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팬들이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영국 정부 공정위 이렇게 나서서 우리가 이 가격 책정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검토해 볼 거야. 공정거래위는 티켓 가격 분쟁이 확대되니까 소비자 보호를 좀 해야겠어. 그래서 정부는 한번 우리가 이거 너네 가격 책정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 살펴보자. 응? 이거 이상한데? 공정한지 한번 보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전체 이 일말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자 오늘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 인디맨드 티켓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적용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동적 가격 책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그때 달라요. 맞습니다. 실시간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가격 책정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일반 티켓 수요가 가장 높으니까 잔여 좌석을 그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로 반영을 하면서 해당 가격이 급상승한 거예요. 지금 위에 왼쪽에서 그 별 표시되어 있던 거는 프리미엄 티켓이에요. 뭐 이거를 선택하면 굿즈도 주고 뭐 파티도 참석할 수 있고 뭐 전시회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가격 옵션인데 그 아래 거는 일반 티켓인데도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죠. 예. 이게 일반 티켓이 수요가 가장 많으니까 그렇죠. 그 시스템을 적용했더니 자동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오히려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프리미엄 티켓보다 더 비싸지더라. 네. 어. 새로 고침할수록 수요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진할 때까지 계속 수요가 높았어요. 야. 근데 이제 티켓마스터 측의 항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시스템은 주최사, 콘서트 주최한 사람들하고 아티스트, 그 밴드가 티켓을 애초에 몇 장을 풀지 얼마에 풀지 공정 가격을 선정을 한다, 선택을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다이내믹 프라이싱 적용할게요. 라고 얘기를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반영을 해놓는다. 그래서 시장 수요 가격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동이 돼서 판매가 된 거다. 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받은 티켓 가격은 오아시스에 전달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 티켓 마스터가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을 2022년부터 도입했는데 도입 이유가 안표를 막기 위한 거래요. 저러면 안표가 막아집니까? 어떻게 안표를 막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파는 티켓이 있어요. 5만 원에 파는 티켓에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을 해요. 그럼 네. 수요가 만약에 좀 있다. 네. 그럼 이게 가격이 막 10만 올라가겠냐. 원으로 갈 예. 수도 있고 20만 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음흠. 그러면 그런데도 10만 원에 살 사람, 20만 원에 살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삽니다. 네. 그죠? 그러면 그 가격에 돈을 못 낸다 하는 안 사는 사람은 안 사요 또. 그러면서 티켓 사이트 안에서 이 박 터지는 경쟁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이 사라지죠. 가격을 그때 올려버리니까 네. 원래 안표라는 건
싸게 팔지만 경쟁률이 치열할 때 어떻게 싸게 파는 걸 사서 네.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못 산 비싸게 살 용의가 있는 사람한테 안표를 파는 건데. 실래? 네, 그렇게 하지만 텐데. 이 판매처 안에서 그게 다 적용이 되어버리니까. 아니 그건 안표만 아니지만 그 안표의 역할을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렇지. 안표를 없앤다라는 게 이 티켓 마스터나 그렇지. 이 어차피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렇지. 안표를 할 거면 그냥 여기서 하자. 그렇지. 그 안표의 차액을 공연을 하는 이 가수들이 먹어야지. 왜 안표 상이 먹냐? 열심히 줄 섰다는 이유로 먹냐? 그렇지. 기꺼이 20만 원 낼 사람이라면 20만 원에 팔아야지. 10만 원에 팔고 그거를 20만 원에 되파는 되파리들한테 10만 원을 게 주지 맞냐? 마라. 맞느냐? 맞아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비난이 있죠. 그게 어떻게 공정한 가격 시스템이야? 이거는 거의 되게 불합리한 가격 정책 아니야? 하고 이제 비난을 또 하죠. 근데 과거에는 사실 과거에도 뭐 이런 게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사실은 과거에는 물건을 이제 파는 사람만이 온전히 주체가 돼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옆 가게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건 파는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팔리는지, 뭐 영화 조조 할인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밥집 골목에 이렇게 있는데 옆집보다 조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500원을 좀 싸게 팔아. 아니면은 극장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아침에 조조 할인을 해. 이런 것도 사실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수요 공급에서만 움직였다면 이제는 AI가 뭐 소프트웨어가 이 소비자들의 빅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취향, 행동, 그다음에 수요 종합적으로 다 반영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개개인의 맞춤 가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그럼 기업들이 왜 선택을 하느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이 그래프를 보면 확 와닿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요건데 이 싱글 프라이스 포인트 요걸 보시면 이 낮은 가격으로 하면 만들어지는 그 사각형, 그러니까 이익의 면적이 그 최대가 되는 포인트를 이 사각형이 최대를 가장 큰 넓이로 만들려면 최적의 가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이 최대가 사각형이에요. 결국엔 이 점인 거예요. 가격이 하나일 때는 그렇죠. 저 가격일 때는 싱글 프라이스일 때는 수요가 딱 정해지니까. 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X축이 가격이고요. Y축이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멀티플 프라이스, 가격이 여러 개일 때. 그리고 여러 개에서 팔면 우리가 받는 수익은 이 색칠된 매출을 다 더한 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점을 세밀하게 여러 번 바꾸면 네. 가격을 점점점 올리든 점점점 낮추든 이 여러 번 바꾸면 이 넓이가 각각 이렇게 생기는데 더 촘촘하게 가격을 세워버리면 결국은 이 삼각형 전체가 다 수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라이스라는 거는 가격이 여러 개인 거니까 그렇지. 기업의 입장에서 파는 사람 야, 입장에서 봤을 기업 때는 입장에서는 훨씬 진짜 좋네. 이익입니다. 훨씬 가격표를 붙여놓지 말고 물건만 오는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 얼마면 사실 건데? 그렇게 네. 물어보는 거지. 라고 사는 물어보고,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알아요? 아이고 얘기해봐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랬다가 딱 그러니까 7만 원? 가격이 싸면 오케이, 7만 원. 많이 사고 가격을 자꾸 높여보면 줄긴 하더라도 전체 파이는 커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도 맞아요. 5천 원이면 사겠는데 6천 원이면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네. 똑같은 그 물건도 3만 원에까지도 살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3만 원이라는 사람한테는 3만 원에 팔고 그렇지. 5천 원이라는 사람한테는 5천 원에 팔고 최소한 원가보다 높은 가격 제시하는 만큼은 다 그대로 판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그 경험 없으세요? 아마존 같은 데서 이렇게 장바구니 넣어놨는데 가격이 조금 변화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이 오래전부터 그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고 있는데 네. 경쟁사 판매 가격 데이터도 모으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데이터도
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음.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클릭을 어떤 식으로 패턴, 어떤 걸 자꾸 클릭하는지. 검색하네. 그럼 가격 자꾸 높이는 거네. 네. 어.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기 위해서는 쿠키를 삭제해라. 어떡하냐. 이거.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 항공권도 가난하죠. 맞아요. 항공권도 자꾸 검색하면 맞습니다. 자꾸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항공권, 있었어요. 뭐 호텔 그런 것들이 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걸 종합해서 가격을 실시간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바꿔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뭐 수요가 많은 제품들은 경쟁사보다 가격을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차는 제품들 있잖아요. 예. 뭐 꼭 사야 되는 것들, 휴지, 세제 이런 거는 사실은 가격을 조금 높여도 사는 사람은 계속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고객 리뷰나 평점이 높아.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가 경쟁 제품에 비해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은 내가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격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격을 조절을 해요. 근데 네. 가끔은 또 손해를 보면서 팔아요. 음. 고객을 유인하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서 팔지만 고객이 유인함으로써 하하, 참. 다른 거 보게 하면서 다른 걸로 이제 매출을 충당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매일 250만 번 정도 가격을 바꾼다고 합니다. 250만 번? 네. 아마존이?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특정 카테고리를 쇼핑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있죠.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 같은 거는 낮보다 밤에 더 많이 검색하고 많이 구매를 하니까 밤이 비싸. 그쵸. 그때 살짝 뭐 올린다든지.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이 카멜이라는 게 그 아마존의 가격 추이를 이렇게 비교해주는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예. 여기서 그 세제, 타이드 세제 가격을 한번 봤어요. 1년 동안에. 1년간의 가격 추이인데 파란색은 아마존 안에 있는 아마존 직접 판매 상품이 아니고 다른 판매자. 그리고 여기 지금 초록색이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거. 가격이? 이 가격이 1년 동안 이렇게 바뀌는데 보시면 여름철에 확 높아지죠? 땀 흘리고 그러니까 자주 쓰고 자주 그러니까. 세제를 쓰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 9세대. 근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연두색이 아마존, 파랑색이 그 아마존 사이트 내에서 다른 판매자가 새 상품 파는 거, 빨간색은 중고 파는 거. 아마존 살짝 항상 높네요. 네. 근데 중고보다는 높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위에 이 새 상품, 다른 사람이 파는 새 상품보다는 훨씬 낮죠. 싸고. 네. 딱 그 정도 가격이나. 이런 중고보다는 식으로 살짝 비싸게. 가격을 이거는 지금 한 달 동안의 변화예요. 1년 아니고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근데 우버도 대표적인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예죠. 이거 네. 조금 옛날 그림이긴 한데 우버를 찾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드라이버들의 공급량을 앞지르면 가격이 마구 오르죠. 바로 올라갔죠. 그리고 뭐 출퇴근길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가격 마구 올라요. 근데 그래도 내가 차를 타야겠어. 우버를 불러야겠어 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따블인지 따따블인지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그것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알겠어요. 우리 마트 가면 문 닫기 전에는 싸게 팔잖아요. 싸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다 동의인데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 봐서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도 사람 봐서 다르게 하는 건 야 이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그게 같은데. 사람 봐서일까요? 아니면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몰리면 몰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 걸까요? 아니면 개별화도 요즘에 이제 개별화죠. 되고 있습니다. 개별화로? 우버 네. 기사가 귀할 때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안승찬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우버 기사를 찾아도 2%는 보여주는 예전에 가격이 보니까 다르다? 막 프리미엄도 시키고 뭐 장거리도 자주 가고 얘는 자주 쓰는 애다. 그러면 돈 요게 많네. 그럼 더 비싸게 나한테는 보여줘? 57,000원부터 시작이고. 안 대표는 안 써 얘는 안 써. 그러면 28,000원 어때? 가볼려? 뭐 이렇게 던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죠. 여기에 내가 따블을 제시했어요. 이프로님은 따블, 안승찬 대표님은 따따블. 근데 다른 데 지역에 있어요. 그럼 따따블 쪽에 있는 곳으로 우버 드라이버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렇겠죠. 네.
따따블 먹으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탑승을 원하는 사람 수와 이용 가능한 운전자 수가 만나게 되면서 결국엔 대기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예. 네. 어? 따블을 받겠다. 그래, 그럼 그 그럴 거야. 따블에도 또 가겠죠. 어? 다만 일반 요금을 내겠다. 그래서 안 그것도 가고. 안 모이고. 근데 일반 요금을 내겠다는 건 내가 기다릴 용의가 있다는 또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아. 내가 가격이 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래. 이런 용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더 필요할수록 가격을 올려서 제시하면 거기로 모이면서 수요 공급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아마존 전략을 많이 따라하는 쿠팡 있죠. 쿠팡도 비슷할걸요? 쿠팡은 사실 이제 최저가 전략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예. 경쟁사보다 조금 낮게 어. 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쿠팡을 많이 이용하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자주 구매하는 상품. 뭐 휴지 아니면 강아지 사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이상하게 살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때만 되면. 네. 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카카오티도 비슷하죠. 이거는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여기 언더스탠딩 지금 라이브 하는 스튜디오로 가는 경로를 카카오티를 불러봤어요. 이건 네. 오늘 오후 2시에 왼쪽 거는 이거는 한 5시 반쯤 퇴근 시간 다 임박해서. 근데 지금 거의 뭐 카카오 그 블루 뭐 블랙 벤티는 없어요. 퇴근길쯤 하니까. 오 소장님도 강남 사시는군요. 느낌이 반포 느낌이다 지금 저기. 강남 확실히 남쪽인데? 어? 물론 저렇게 북쪽은 아니야. 쭉 가면 뭐 어디죠 뭐 네. 횡성까지 가기도 해. 그래서 일반 호출이 근데 보면 11,400원이었던 게 13,800원이 돼 있죠. 막히니까. 그렇죠. 막히니까. 그리고 공급이 많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이것도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적용된 사례. 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거 다이나믹 프라이싱 얘기하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행동 경제학 그런 논문 중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눈 치우는 도구 있잖아요. 네. 제설도구? 제설도구. 그게 평소에는 어. 뭐 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날, 야, 눈 치워야지 하고 검색을 하면 막 2만 원이 돼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는 2,000원이었던 걸 폭설 온 다음 날 2만 원에 파는 행위에 대해서 네. 저는 안 대표가 뭐라고 할지 압니다. 그거는 질문에 따라서 달라요. 악덕상인의 폭리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프로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 배분 방식이다. 라고 아니야. 생각합니다. 물어봤더니 네. 논문에서 그거를 이제 설문을 했더니 70%는 나쁘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이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적용된 거였는데 근데 같은 분 반대로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평상시에는 원래 눈 치우는 도구는 2만 원이에요. 네. 2만 원인데 그러니까 폭설 오는 날에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에는 세일을 해가지고 안 팔리니까 눈이 안 올 때는 2,000원에 팔다가 폭설이 올 때는 제 가격을 받았어요. 2만 원에.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그게 평소가 세일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맞냐? 이렇게 물었을 괜찮다고 때. 또 하겠지. 그건 뭐 이해할 만하지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때나 저때나 이 프로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 형성 방법이다라고 네.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물었을 때는 70% 그거 맞다. 이해된다. 그래. 맞아. 이렇게 말을 한대요. 진짜 합리적이지 않은 감정된 거. 그래서 이 소비자의 심리에 따른 어떤 인식,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가격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을 받는지 이게 웃돈을 받는 건지 헷갈리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이나믹 프라이싱 얘기를 하다가 또 지나가는 뉴스에 요게 또 눈에 탁 걸리는 게 있었는데 네. 이 뉴스도 사실은 가격 결정 시스템 얘기거든요. 살펴보면. 볼까요?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이코노미스트에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미국의 렌트 비용은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이 되는 건가? 그런 기사예요. 이게 작년쯤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리얼페이지라고 하는 그 아파트 임대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회사예요. 임대 정보. 네. 요 리얼페이지라는 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뭐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있잖아요. 예. 아파트의 임대료, 그다음에 막 경쟁사 임대료, 뭐 입주율, 뭐 임대 조건, 공실률 이런 거를 다 각종 임대 관련 데이터를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예. 매일 아파트별 권장 임대료를 산출을 해줘요. 예. 그래서 그거를 기업 임대인들 있죠. 기업이 왜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으면서 임대해주는 그런 기업 임대인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역에 그 주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뭐 뉴욕에도 이 아파트는 어떤 기업의 부동산 업체가 소유하고 있어서 개별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하거든. 이 업체 그런 업체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이랑은 좀 다르죠. 네이버 부동산은 그거를 가격을 이제 올려주고 예, 보여주는 예. 거지만 여기는 그 기업형 임대인들이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일종의 어떤 돈을 받겠죠. 네. 그러고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매일 음. 제한하는 임대 가격을 산출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종합해 봤더니 아. 지금 한 $50 야, 정도 올리셔도 될 것 그거 같습니다. 되게 유용한 서비스네.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미국의 지방 정부들이 이 회사를 고소를 해요. 아. 리얼 페이지가 아. 이런 수익 관리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고 임대인들이 또 이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담합이 이루어진 거다. 야. 조금 올리시지 그래서 그래요? 올리시면 될것 임대료가 같은데요? 상승했다. 이거 다 너네 때문이야. 하면서 미국 전역 곳곳에서 소송이 막 일어나요. 야. 야, 이건 뭐라고 얘기 어떨까? 근데 야. 이것도 사실은 빅데이터, AI 이런 걸 다 해서 분석해서 가격 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죠. 네. 근데 저건 또 야 이건 너무 비싸요. 조금 좀 싸게 내놓으셔야 돼요. 뭐 그럴 수도 라고 있겠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요게 일종의 담합의 역할로 작용하느냐 아니냐가 포인트겠네요. 요 사례는 네. 아까 전에 말했던 리얼 페이지 네. 여기는 그냥 예를 들면 적당한 시장 가격에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요 가격에 내놓으면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내가 실제로 다 보기 어려우니 그렇게 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에 내놓도 똑같은 결과일 텐데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제 경쟁이 안 되죠. 다 그렇게 되면 네. 이 소송을 했다는 거의 포인트가 예. 너네가 시장 가격을 올렸어라기보다는 너네가 담합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게 자율적으로 경쟁이 붙어서 서로가 이렇게 가격을 알아서 시장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소프트웨어가 너네들이 그렇구나. 단체로 짜게 만들어서 그냥 경쟁이고 뭐고 그냥 그 우르르 이렇게 뭉탱이로 가격이 만들어 형성을 만들었어 이렇게. 집 주인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개별 집주인이 아니라 기업형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체로 이렇게 이거를 이용하면서 담합이 됐다라는 거에서 소송을 한 건데 이 회사의 입장은 또 다르죠. 그게 그렇지. 무슨 담합이야. 그렇지. 우리는 그렇죠. 뭐 우리는 적절한 적절한 가격을 컨설팅을 해준 건데. 해줬을 뿐인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통해서 이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무슨 담합이야. 이게 왜 불법이야. 그 회사의 주장도 네. 일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었을 뿐인데 내비게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몰리잖아 라고 주장하는 거고. 네, 그래서 벌을 받았다가 아니라 소송을 했고 야, 이거 맞서고 애매하다. 있다. 가격 내비게이션인데 니네 때문에 다 그 가격으로 몰리잖아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예. 이제 우리가 지금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예,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쭉 보면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그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AI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디에서든 가격 결정을 하는 요소들이 될 거라는 거죠. 야, 네. 재밌는 세상이 되겠다. 그게 AI 때문에 더 그렇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야, 이거 콘서트, 어떡할까? 항공권 이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렇지. 이게 그 전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뭐
그게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있는데 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요. 내려갔다가. 네. 그럼. 근데 찾는 사람들이 되게 인기 제품이에요. 그럼 갑자기 가격이 가격이 뭐 올라가. 올라가.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아. 이 고객의 정보든지 뭔가 어떤 가격에 도움이 될 만한 빅데이터들이 모여서 어디에서든 가격이 정가, 싱글 프라이스가 아니라 멀티플 프라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매우 합리적인 시장이 되긴 되는 건데 느낌이 어떨까? 매우 합리적이긴 한데 피곤할 것 같네. 야 모르겠는데요. 그게 맞는 방향이 판매자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긴 하네요. 훨씬. 매우 유리하죠. 매우 아까 전에 그 그림 재고도 보여줬듯이 줄일 수 있고 재고도 줄일 수 있고 매우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쓸 수 있으니 막 아침에 샀던 사람 저녁에 샀던 사람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평소에 비싼 거 덥석덥석 사던 사람은 알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검색해서 인기 제품 바로 사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 약간 비싼 거 부르고 야, 이 사람은 그건- 가격 검색을 지금 20분째 하고 있네? 라고 하면 그냥 싼 걸로 부르고 그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사람마다 만약 다르다면 정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다 남은 당근은 30% 할인해서 파는데 어, 그 마트에서는 20%만 할인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온라인 마트라면 10% 할인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할인율을 떨어뜨리겠죠. 그럼 누군가는 27% 할인할 때 그냥 장바구니 담아서 사겠지. 그러면 마트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판 거니까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거기까지는 입장하는 사람 로그인 정보에 따라서 보여지는 가격이 다 달라. 이건 조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면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의 투명성과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안 그러면 고객들이 나 이거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지금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오아시스 티켓 때문에 영국 정부가 나서는 것도 이 가격 책정 과정에서의 얼마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었느냐 요거를 쟁점으로 어떻게 보는데 생각하십니까? 다이나믹 프라이스에 대해서 사람 봐서 가격 매기는 거에 대해서 안 대표님은 찬성? 반대? 들어주세요. 사람 봐서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 봐서. 그러니까 안 대표님은 예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나 시간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건 훌륭한 마케팅 기법 같아요. 예. 그거는 항상 많이 팔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곤 하지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검색한다는 이유로 개인별로 차별이 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왜 안 대표님은 어혜진 소장님만 출연료 올려줬다가 혼났습니까? 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개인별로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깊이 반성합니다. 깊이 반성 중이자. 그러니까 지금 김영우 소장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다른 거라고 다 얘기를 해놓고 저한테는 야, 이거 방송에서는 어떨까? 꼭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더라. 얼마든지 이건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쇼핑몰이. 후회되네.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저의 늘 가치관은 네. 5만 원에 살 용의가 있었던 사람에게는 5만 원에 파는 게 괜찮은 거다. 실제로는 3만 원에 팔려고 마음 먹었더라도 뭐 그냥 각자에게 최적의 가격이 그냥 어차피 비싸면 안 살 테니까 그 사람이 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그렇게 팔아야 3만 원에 팔릴까 하다가 5만 원에도 살 것 같은 사람한테는 5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했다가 5만 원에 팔아야 요 생긴 요 마진으로 3만 원에 팔아야 되지만 2만 원이면 사겠다는 사람한테도 그냥 2만 원에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약간 독점적인 업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당한 가격이 당한 가격.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다른 대체제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아마존 천하야. 아마존이 제시하는 가격 외에는 나는 없어. 몰라. 그거 그렇게 되면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 가격 결정력이 판매자한테 있을 것 같아. 근데 예를 들면 아마존 외에도 네이버 쇼핑도 있고 뭐 딴 데도 아무래도 느낌이 싸한데? 왜 5만 원? 이거 싸한데? 그리고 다른 데를 좀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를 가도 안승찬인 거 알고 안승찬은 부자고 다 알고 그럼 걔 똑같이 또 5만 원. 5만 원이지 뭐 5만 원에 4만 8천 원이거나 그럼 난 5만 원이구나. 어디서나 비슷하겠지. 어디서나 비슷하면 난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인 척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야.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그래서 한간의 어떤 그 영국의 그 아침 프로 방송 같은 데서 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딱 해서 아이디를 다른 걸 들어가거나 쿠키를 다 지우거나 아니면 위치 그거를 꺼놓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또 방송도 있었어요. 그 나중에 알게 되면 되게 화날 것 같은데 나는. 남들한테는 3만 원을 팔았는데 나만 5만 원을 팔았어. 화날 것 같아. 근데 아마 이제 그렇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면 이런 서비스도 생길 거예요. 네. 안 대표님이 뭐 사고 싶은 걸 그냥 안 대표님 어디 장바구니에 다 넣어놔. 그러면 다른 데서 10,000원에 파는 걸 안 대표님 장바구니에는 5만 원이라고 프라이싱 되어서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내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거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어플라이해. 네. 그러면 그런 서비스가 생기겠죠. 내가 샀더니 그게 실제로 있죠. 사이트에서 이렇게 저희는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제공한 가격보다 더 싼 곳이 있으면 이메일 주세요. 차액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이트가 있긴 하죠. 하하. 모르겠네. 하하. 야, 진짜 너무 기법이 발달하고 있네. 근데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나 부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매기나 그거 아닙니까? 그게 부자에서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해. 검색을 많이 해. 절실한 사람들일수록 비싸게 파는 거잖아. 내 검색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절실한 거잖아. 절실. 얼마나 절실하면 내가 오늘 밤에 마누라한테 안 혼나려면 꼭 이걸 사야 돼. 얼마나 절실하겠어. 절실한 사람한테 비싸게 파는 거니까. 오히려 검색 많이 했으면 그걸 보고 싸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니지. 비교할 거야. 항공권은 검색 많이 비싸지잖아요. 얘는 절실하구나. 얘 이번에 꼭 가야 되는 애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계속 검색하면. 그래서 가장 빨리 사는 게 가장 싼 가격이죠. 아니 그럼 절실한 사람에게는 모든 항공사가 다 비싼 가격을 제시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어차피 가격 검색이고 경쟁이면 내가 내 거가 급한 사람이든 안 급한 사람이든 내 티켓이 채택되어야 내가 먹는 거라면 경쟁자들끼리는 가격 인하 경쟁을 하겠지. 굳이 담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정말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파헤쳐 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서 영국 정부가 파헤쳐 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지금 한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는 이게 매우 흔해질 거라는 거예요. 매우 더 흔해질 거다. 네, 매우 흔해질 다이나믹 겁니다. 프라이싱. 네. 이름은 참 멋있는데. 프라이싱도 다이나믹하게. 그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어느 많이 정도는 하고 주변에 있죠. 아주 많습니다. 저녁에 되면 할인해주고 네. 뭐 다 떨어져 사람 떨이도 봐서 하고. 프라이싱을 하는 건 어. 수많은 여성들이 똑같이 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내지는 차 한잔 하실래요? 라는 오퍼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는 알려주고 누구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람 차별하는 거고 사람 봐서 프라이싱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고 있잖아요. 왜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왜 이렇게 네? 뭐 저는 이렇게 분해서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 아닙니까? 이미 그러고 있다.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뭐 알겠습니다. 재밌다. 하여튼 재밌다. 다이나믹 프라이싱. 야, 이거 좀 논란이 되겠는데.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렇지. 어느 정도는 뭐 다 하게 될 거는 같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하게는 될 거는 같은데. 아, 네, 항공권 예매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안하네. 한 번에 그냥 원샷으로 바로 예약해야 되나? 자꾸 찾아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하고 안 대표님하고 서로 다른 PC니까 한번 해보죠. 아니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가격이 계속 움직여요. 가격 그래프까지 보여줘. 그러면 그거는 왠지 비싸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라 좀 기다리면 내려갈지도 조금 몰라.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검색하는 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누군가가 저가부터 자꾸 사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 그런 거죠. 30분 전에 이상하게 이 가격이 있었는데 왜 19만 원이 됐지라는 게 이놈이 18만 원짜리를 19만 원으로 올린 게 아니라
비행기 가격은 18만 원부터 38만 원까지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싼 것부터 팔리는 거죠. 아, 그럼 먼저 사는 게 유리하네. Exactly. 원샷으로. Definitely. 원샷으로 Finally. 기다렸다가 싸진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는 항공사가 이제 잘 팔리니까 내년 경쟁하려고 더 싼 티켓을 던지는 거지. 검색한다고 더 비싸게 여러 항공사가 담합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화이팅. 저도 뭐 정확하진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여행사 관계자분께 들었어요. 그냥 가장 빨리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다. 그렇지. 네. Early bird catch the ticket. 취소표가 있으니까 취소표도 있으니까 뭐 그런 또 싸게 것도 나올 노려볼 수도 수 있겠네. 있지만 음. 뭐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가격에 얼마를 더 내면 이 가격 무조건 픽스고 나중에 더 싼 가격이 나오면 싼 걸로 살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깜빡하고 안 해. 보험료를 내는 깜빡하고 안 해. 보험료를 내는 것도 있어요. 보험료를 내는 상품. 자, 어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